안녕하세요. 마음씨와 장쌤입니다. 오늘은 형제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어느 부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지낼 때는 2명 낳길 잘했어, 3명 낳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아이들이 정말 박터지게 싸울 때는 그럴 땐 이렇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님들께서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아이를 찾아내서 어머님께서 혼도 내보셨을 거고 또 둘 다 싸웠으니까 둘 다 이렇게 함께 혼을 내보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화해해 라고 억지로 아이들을 화해를 시켜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경험에서 아시다시피 어떤 솔루션도 아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토라지거나 불만이 가득 차서 엄마는 형만 사랑해,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해주시면 좋을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에서는 이 sibling conflict와 sibling rivalry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그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과거에 정말 심한 괴롭힘을 형제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피해 형제들이 높은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세에서 17세 아이들을 조사했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80% 정도의 아이들이 형제로부터 어떤 극심한 갈등 에피소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싸움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1시간에 8번 정도의 형제 갈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년기에 이런 아이들 간의 갈등이 유년기에만 멈추면 좋은데 간혹 이게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Psychology Today라는 매체에서 코넬대에서 시행했던 연구를 하나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인이 되어서까지 형제 관계가 좋지 않게 이어지는 경우가 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5% 적은데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연구 말고도 클램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18세부터 65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거기서는 26%의 사람들만이 좋은 관계,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19% 정도는 그냥 무관심하게 서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산다 라고 대답을 했으며 16% 정도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년 시절의 형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성인기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수위가 조절될 수도 있고 혹여나 그 갈등 상황이 심화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럼 왜 싸우는 것일까요?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이 아이들은 그 형제라는 관계 안에서 어떤 애정도 느끼고 또 공동체 의식도 느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경쟁에서 졌을 때 어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는 어떤 쟁탈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오히려 저희 아이들은 절대 안 싸워요 라고 하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조율을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싸울 일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참아라 혹은 훈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를 학습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참고 있는 거죠. 막 부정적인 감정이 형제에게 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감정이야 라는 것 때문에 누르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부분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판사가 되는 것,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것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빨리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부모님들께서 보통은 중재자가 되셔서 이렇게 타협을 이끄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아이들은 타협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싸우다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랬어, 아니야, 형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너가 잘못했구나, 얼른 형한테 사과해, 아니면 동생한테 사과해, 이렇게 중재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을 멈추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자잘못을 파악해서 누군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잘못을 지적받은 아이는 자신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부모님이 자신과 지금까지 싸우던 어떤 형제의 편을 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지적받은 아이는 이성적으로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을 했음에도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형제와 부모 모두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두 아이 모두를 혼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아이가 혼나게 되는 상황에는 두 아이 중에 분명 잘못을 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았던 아이는 다음번에 올바른 행동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자신도 혼나게 만든 그 형제가 더욱 미워짐으로써 그 갈등 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부모님께 그 싸움 내용을 들고 오는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충분히 들어주세요. 충분히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막 서로 감정이 막 격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의 감정에 관심이 있어, 너희들의 사건에 관심이 있어 라는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주신 다음에 그래 잘 들었어 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번 문제는 너희 둘이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 엄마한테도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그 해결을 맡겼을 때 아이들 중 누군가는 억울하게 그 결말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항상 억울하게 결말을 맺는 그 친구는 자기 주장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싸움에서 결말이 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우기던 아이는 그 관계에서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스스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곧잘 찾아내곤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아이들의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낮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해결해 볼 수 있어 라고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 스스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해결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싸움,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유독 항상 한 자녀만 계속 문제 행동을 해서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는 더 빈번하게 혼이 나게 되겠죠. 계속해서 혼이 나면 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왜 나만 자꾸 혼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억울함과 분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이의 나쁜 행동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루 중에 뭐 나쁜 행동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작지만 굉장히 미세하지만 좀 그래도 나은, 나쁜 행동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부분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울이셔야 될 노력입니다. 잘못을 계속 지적을 받다 보면 아이가 점차 위축이 되고 또 이제 자존감이 낮게 형성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다른 자녀들도 계속 이 형제가 혼나니까 이 형제를 은연중에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그 형제의 작은 잘못까지도 부모님께 고자질하는 그런 식의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행동을 짚어줘서 긍정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나쁜 행동들이 더 많이 눈에 띄시겠지만 그 좋은 행동을 찾으려는 레이더를 항상 켜고 계시면 정말 어쩌다가 작은 하나가 딱 걸릴 거예요. 그 부분을 얼른 캐치하셔서 아이에게 긍정 피드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잠시 참으시고, 그 작은 어떤 착한 일까지는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셔서 아이가 이 행동을 더 하고 싶다, 나는 엄마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이 아닌 사소한 선행에 칭찬을 받은 아이는 그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형제도 저 친구가 어떤 나쁜 행동만 하는 형제는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형제 관계의 선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형제 관계가 삐걱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서열을 잘 세워주시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첫째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둘째가 또 이제 첫째보다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둘째가 더 어리기 때문에 첫째보다 더 뭐든지 서투르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너무나도 또래보다 우수하고 심지어 형보다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면모에서 우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서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적으로 좀 우수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예쁜 짓을 하는 그런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이 마음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를 보는 눈빛에서 말투에서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촉이 굉장히 기민하죠. 이런 것들을 또 다 캐치해내요. 그래서 둘째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더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이고, 또 그에 합한 행동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거에 반해서 또 첫째는 둘째가 더 인정을 받는구나, 둘째가 나보다 더 능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수하구나, 더 사랑받을 만한 성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관심을 아주 나쁜 쪽으로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더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부모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실수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게 첫째였으니까,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첫째를 제일 먼저 의심을 하게 되죠. 항상 예쁜 짓만 하고 착한 짓만 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앞가림 잘하는 둘째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누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첫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형제 관계가 더욱더 이제 삐걱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관계를 좌우하는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열 부분은 부모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형이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고 해도 형은 형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님께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부터 문제 행동은 문제 행동이고 형은 형으로서의 서열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그 다른 형제들도 그것들을
다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성열을 명확하게 해주실 경우 이 문제를 항상 일으키던 아이도 다른 형제와 비교되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둘째도 부모의 사랑을 등에 업고 첫째의 위치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삶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녀 계획을 2명 이상 하셨을 때에는 이 형제들끼리 나중에 잘 지냈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이 강하실 텐데요. 근데 그렇게 성인기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유년기의 그 형제 갈등을 어떻게 다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있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대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해피 양육하세요.